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웹포스 가입 및 기본 기능에 대한 설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웹포스는 실무에서 기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시스템으로 여러분이 앞으로 라이브 콘텐츠 속기사 일을 할 때 필수로 익혀둬야 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처음 가입하는 부분부터 실무에 사용하는 부분까지에 대한 설명을 이 시간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원 가입법 설명 내용인데요. 웹포스.net, 저희가 메인으로 사용하고 있는 주소입니다. 왜 메인이라고 하느냐 하면 저희가 이 사이트 말고도 동일한 서버를 여러 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메인 서버가 문제가 생겼을 경우 이에 대한 대비용으로 예비용 서버들을 둬야 안전한 송출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홈페이지로 접속을 하게 되면 로그인 화면이 뜰 겁니다. 그랬을 때 오른쪽 상단에 있는 회원 가입 버튼을 눌러주셔도 되고 화면의 가운데에 있는 이 회원 가입 버튼을 눌러도 됩니다. 회원 가입 버튼을 누르게 되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뜨는데요. 필수, 선택에 대한 해당 사항 3개를 다 클릭을 해주신 채로 회원 가입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아이디, 비밀번호 이렇게 필수적으로 적어줘야 하는 화면들이 뜨는데요. 이 내용에 여러분의 개인정보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회원 가입을 하게 되면 관리자가 승인 신청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 승인이 이뤄지고 나면 웹포스 이용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입 승인이 완료가 되면 로그인을 할 때 메일 계정과 비밀번호를 입력을 하고 웹포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을 하게 되면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요. 작업 현황 상세라는 화면으로 해서 대시보드 창 이렇게 화면이 뜰 거고요.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화면에는 방송사들과 여러 가지 채널들이 다 표시가 되어 있지만 연수를 진행하는 분들한테는 2개만 보일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연수를 하실 때 들어와서 다른 방송사의 방으로 들어가서 연습을 하게 되면 그쪽으로 실제 송출이 돼버리거든요. 이곳의 채널은 저희가 실제 방송국과 연결되어 있는 접점이 없기 때문에 그냥 연습용으로 활용하실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제일 먼저 대시보드 창에서 관련된 방송사, 지금은 연수일을 한번 기준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검색 버튼에서 연수일과 이에 대한 내용을 찾아서 해당되는 부분에 표시를 해주시고 검색 버튼을 눌러볼게요. 그러면 하나의 화면으로만 체크가 되는데요. 지금 우리가 연수일이라는 방 쪽의 채널을 만들기 위해서 설정을 해놓은 거고요. 여기서 들어가는 방법이 조금 독특합니다. 왼쪽 상단에 표시되어 있는 이 색깔 버튼을 클릭을 해주시면 화면이 바뀌게 되죠. 그렇게 되면 타임테이블이라는 화면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이 안에서 해당되는 방송국의 방을 만들어줄 겁니다. 여기서 실제 사용하는 방은 2가지로 구분을 지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여기 보이는 생방송이라고 이름 적혀있는 창 하나, 재방송이라고 이름이 적혀있는 창 하나, 이 2가지를 저희가 주로 사용하게 될 텐데요. 만드는 방법은 여기에 클릭을 하더라도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방을 직접 생성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색깔 표시로만 구분이 되어 있다는 점 참고해 주고요. 왼쪽 하단에 있는 이 플러스 버튼을 눌러볼게요. 그러면 방송 건별 등록이라고 해서 프로그램명, 방송 구분, 시작 송출 시간, 종료 송출 시간에 대한 부분을 입력을 해줘야만 우리가 직접 작업을 할 수 있는 방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TV조선이라는 프로그램을 예로 들어볼게요. TV조선 테스트 이렇게 방 이름 하나 넣고요. 방송 구분을 보실 때 생방송, 재방송 이 2가지만 선택해서 사용하면 됩니다. 그 밑에 아래에 있는 것들은 따로 건드릴 필요가 없는 옵션이고요. 생방송 창을 만들고자 할 때는 해당되는 방송 시간에 예를 들어서 만약 15시부터 16시 30분까지 하는 방송방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4개의 구성 요소들을 다 채워넣을 수 있어야만 생방송방이 만들어집니다. 등록 버튼을 누르면 오른쪽에 보면 이렇게 시간 테이블, 타임 테이블을 기준으로 15시부터 16시 30분까지의 방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방이 그 시간대에서만 활성화된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단지 시간 구분을 위한 설정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고 이 방에 만약 16시 30분 넘어가서도 내가 생방을 진행한다 해도 이 방에서 진행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다음으로 재방송 창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똑같이 왼쪽 하단에 방송 건별 등록을 클릭을 해주고요. 이름은 그냥 TV조선 테스트로 갈게요. 그 다음에 재방송이라고 구분을 해주고 시간은 동일하게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등록해서 확인 눌러주면 생방송 창은 분홍색으로 표기가 되어 있고요. 재방송 창은 이렇게 파란색으로 표기가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방을 생성을 했으면 어떻게 우리가 작업을 할 수 있는 창을 만들어 내느냐? 방법은 여기 오른쪽 방의 끝에 커서를 갖다 대시면 이렇게 포스라는 깜빡깜빡거리는 표시가 뜰 거예요. 얘를 클릭을 해주면 새로운 창으로 열립니다. 이렇게 되면 생방송 창이 만들어졌고요. 재방송 창 역시 동일하게 열어주면 됩니다. 생방송과 재방송의 창 구분 잘 보셔야 합니다. 생방송은 왼쪽 위와 왼쪽 아래에 이름이 표기가 되어 있는데요. 왼쪽 윗부분에 내 이름이 표기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2인 1조가 돼서 생방송의 내용을 그대로 칠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재방송 창은 기존에 준비되어 있는 텍스트를 불러다 놓고 여기에 보낼 수 있게끔 되어 있는 창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먼저 재방송 창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방송 창은 저희가 방송 내용들 중에 기존의 방송이 나갔거나 그래서 재방송을 한다거나 아니면 사전 제작이 미리 되어 있는 방송분들을 처리할 때 사용합니다. 준비된 텍스트를 이 창에 걸어놓고 그대로 내보내면 되는데요. 창의 오른쪽 상단에 있는 폴더 모양으로 되어 있는 이 창은 텍스트를 불러올 수 있는 창입니다. 텍스트를 불러올 때에는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텍스트 파일의 인코딩 형식이 ANSI 형식으로 되어 있다면 재방송 창에서는 이 내용이 모두 깨져서 보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인코딩 형식이 UTF-로 시작되는 형식으로 되어 있어야만 깨지지 않는다는 점 꼭 주의해야 합니다. 재방송 창에서 사용하는 기능 키들이 있습니다. 인서트, F1, F3, F4 이 기능 키의 내용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인서트 키는 내용을 보낼 때 쓰는 키로 송출키라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텍스트마다 엔터로 줄 구분을 해줘야 할 때는 F4 기능 키, 텍스트의 내용을 수정해야 할 때는 F2 기능 키, 텍스트의 내용을 찾아야 할 때 사용하는 검색 키는 F3 기능 키입니다. 재방송으로 텍스트를 내보낸다 할 때는 이 4개의 기능 키를 잘 기억해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생방송 창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면을 보면 작성 중이라고 적혀 있는 초록불의 화면은 주도권을 갖는 창인데요. 내가 입력한 내용이 그대로 나가게 됩니다. 생방송 창에서 기억할 기능 키들은 제법 많습니다. 먼저 인서트 키, 이 키는 내용을 송출할 때 사용하는 키로 인서트 키를 누르면 초록불이 빨간불로 바뀌게 되고 상대편에게로 그 주도권이 넘어가게 됩니다. 단, 상대방에게 초록불의 주도권을 넘기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면서 내용을 보내고 싶을 때는 F1 기능키로 내보내면 됩니다. 다음으로 F4 기능키는 어절 단위로 삭제를 하는 기능키입니다. 우리가 보통 생방송을 진행할 때 백스페이스 키를 통해 한 단어씩 지우게 되면 시간을 많이 잡아먹기 때문에 F4 기능키를 이용해 어절 단위로 지우고 다시 쓰는 게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법인데요. 이 F4 기능키에 대해서는 언제나 내 손이 기본 운지법의 키를 사용하는 것처럼 익숙하게 움직여야 합니다. F10 기능키는 상용구를 등록하는 키이고요. F3 기능키는 상용구를 사용하는 키입니다. 상용구라는 것은 우리 키보드에 약어가 있듯이 웹포스에서는 상용구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상용구를 등록하는 방식은 왼쪽에 입력어, 쌍점, 오른쪽에 출력어의 구조로 등록하면 되는데요. 가령 애니메이션이라는 단어가 나에게 약어로 없어서 이 단어를 단타로 치기에는 시간이 너무 부족하죠? 그랬을 때에는 쌍점 애니메이션의 형태로 입력을 한 후 F10 기능키를 누르면 상용구가 등록이 됩니다. 그렇게 등록한 상용구를 F3 기능키를 통해서 출력을 할 수가 있죠. 입력어로 등록했던 L라는 단어를 누른 후 F3 기능키를 누르면 애니메이션이 등장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상용구는 이 등록 형식만 지켜주면 여러 가지로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약어만큼 중요한 기능이라고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F8 기능키는 상대방의 잘못된 단어를 지워주는 기능키입니다. 생방을 진행하다 보면 상대방이 오타를 쳐놓고 인지를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서 수정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초록불을 갖고 있는 내가 상대방의 오타가 나가기 전에 이를 수정할 수 있는데요. 그 기능키가 바로 F8 기능키입니다. 상대방의 시작 부분에 어절부터 지울 수가 있어서 내가 초록불을 넘기기 전 수정을 하고 넘겨줄 때 유용한 기능키입니다. 생방송 창에서 오른쪽 화면에 보이는 두 가지 아이콘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스패너 모양으로 되어 있는 아이콘을 클릭하면 자동 송출 기능 사용이라고 나오는데요. 2개, 3개, 4개, 5개까지 단어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은 3개 정도 나눠 나갈 때 내보낼 수 있게 해주면 되는데요. 이 표시는 뭐냐 하면
3개 단어라고 표시를 했으면 3개 이상의 단어가 작성이 되면 순차적으로 계속 단어가 송출되는 기능입니다. 인서트나 F1 기능키를 계속 눌러줄 필요 없이 텍스트가 송출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생방송 창에서 책처럼 생긴 아이콘은 사용자 사전이라고 해서 내가 등록한 상용구를 계속 저장해서 다음에 필요할 때 쓸 수 있습니다. 상용구 사전 창의 왼쪽에 있는 내려받기 버튼 클릭을 하면 왼쪽 하단의 텍스트로 상용구가 저장이 됩니다. 이 상용구를 내 편의에 맞게 이름을 저장하여 다음번에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상용구를 등록하는 방법은 내려받기 버튼 옆에 있는 올리기 기능을 통해 등록할 수 있습니다. 사전에 등록할 입력어 대량 등록을 위해 설정하시고자 하는 파일을 등록해주세요. 라는 메시지 창에서 내가 쓰고자 하는 파일을 불러오게 되면 상용구가 업로드가 되고 이후부터는 웹포스 생방송 창에서 내가 등록한 상용구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타이밍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타이밍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2인 1조로 작업을 하다 보니까 내가 치고 있는 내용 그 다음에 바로 다음 사람이 그 다음 내용을 매끄럽게 이어주는 상태를 올바른 타이밍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서로 조절을 할 때 어느 정도의 신호를 익혀두는 게 중요합니다. 기본 타이밍을 기억하실 때는 2가지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문장의 중간에서 이어줄 때는 첫 줄에 친다. 새로운 문장에서 이어줄 때에는 2번째 줄에서 친다. 문장의 중간에서 이어줄 때는 첫 줄에 친다. 이 의미는 가령 문장에서 내 삶을 이해하기 위해 답답함의 근원을 알기 위해 책을 읽기 시작했다. 라는 문장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이 문장에서 초록불을 가지고 있는 상대방이 문장의 처음을 시작할 때 내가 책을 읽기 시작했다라는 부분을 치고자 한다면 문장이 마무리가 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첫 줄에 그대로 이어서 치면 됩니다. 하지만 만약 내가 들어갈 타이밍이 문장의 마무리 부분인 시작했다. 다음으로 들어갈 계획이라면 2번째 규칙인 새로운 문장에서 이어줄 때에는 2번째 줄에서 친다를 생각하여 나의 입력창에서 엔터를 친 후 문장을 시작하면 됩니다. 또한 포스창에서 상대방의 창에 입력 신호가 들어간 순간, 엔터를 치거나 문장을 입력하는 순간, 상대방의 창은 푸른색 바탕화면에서 노란색 바탕화면으로 색이 변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하나의 규칙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상대방이 입력을 시작했다는 것은 합류하겠다는 하나의 신호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입력창에서 어떤 내용이 들어오는지를 확인하면서 내가 주도권을 넘겨주면 됩니다. 그걸 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입력자 창에서 여러분이 생방창에 들어와서 라이브를 진행을 할 때 나의 입력자 창만 신경 쓰면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이 색깔 화면이 바뀌는 표시를 통해서 인지를 해야 합니다. 다음은 교대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웹포스를 2명이서 한 팀이 되어 진행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교대를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근무 시간이 돼서 다음 근무자와 교대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든가 아니면 영상을 보고 있는 과정에서 뭔가 문제가 발생해서 대타로 다른 사람이 들어오는 경우 등 여러 가지 교대를 해야 하는 상황들이 있는데요. 기존에 2명이 생방송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교대자가 들어오게 되면 위쪽에 이름이 뜨게 됩니다. 교대를 해야 하는 사람은 반드시 옆에 있는 레디 버튼을 눌러줘야 하는데요. 그렇지 않으면 대기상의 목록으로만 뜰 뿐 교대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레디 버튼을 누르게 되면 내 이름의 테두리에 이렇게 표시가 뜨게 되고 상대방이 내 이름을 누르게 되면 교대가 진행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대를 진행할 때 반드시 교대로 들어가는 사람은 레디 버튼을 눌러서 교대 준비가 됐다는 표시를 해줘야 합니다. 그런 후에 교대할 사람이 누르게 되면 바로 생방창으로 유입이 돼서 이어서 치면 되는 것이죠. 재방송을 교대하는 방법은 생방송의 입력자 창을 활용해서 교대를 합니다. 재방송 텍스트는 각각의 접속창을 통해 준비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 타이밍만 서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으면 되는데요. 교대 예정자 생방송 창으로 접속을 해줍니다. 접속하면 빨간불인 상태로 접속하는 주도권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입력자 창의 재방송 내용에 어느 부분부터 보내겠다는 메시지를 남겨놓으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기존의 재방송을 보내고 있던 사람은 그 메시지를 보고 자신이 보내야 하는 부분까지만 보내놓고 교대를 진행해주면 됩니다. 실제적으로 작업한 내용을 텍스트로 저장을 해야 할 때는 방송 스케줄표상에 만들어놨던 생방송 창, 재방송 창에서 각각의 텍스트들을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창의 상단부를 클릭했을 때 뜨는 작은 모양의 아이콘들 중에서 휴지통 모양 옆에 있는 문서 모양을 클릭하면 그 방에서 만들어진 텍스트를 다운받아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방송 창 역시 생방송 창처럼 텍스트를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휴지통 모양은 삭제 기능이기 때문에 이 아이콘을 클릭하면 만들어 놓은 창이 지워질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건드리지 않기를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 펜 모양으로 되어 있는 건 아까 방을 생성할 때 나왔던 방송 건별 등록창이 뜨는데 여기에서 수정을 가할 수 있다는 점, 방 이름을 수정하거나 시간을 수정할 때 사용하는 기능인데 이건 역시 이런 기능이 있다는 것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웹포스 사용 방법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